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시니어분들의 단백질 섭취 문제에 대한 건데요. 이게 어르신들 기력 없으시거나 근육 줄어드는 게 사실 단백질 부족이랑 관련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문제가 왜 생기는 건지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노년기 건강에 단백질이 진짜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실제로는 많이 부족하시고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정말 다양하게 분석돼 있던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시니어 단백질 부족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또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식단이나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현황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강조사가 있잖아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자료를 봤는데요. 와, 65세 이상 남성분들 한 27.2% 정도, 여성분들은요 무려 44.1%가 평균 필요량보다 단백질을 적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족하다니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그냥 영양소 하나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근감소증이 훨씬 빨리 와요. 그럼 단순히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 쉽고 낙상 위험이 엄청 커지죠. 아, 낙상. 정말 위험하죠, 어르신들한테는. 그렇죠. 이게 골절로 쉽게 이어지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처도 잘 안 낫고 결국 혼자서 생활하시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근육 함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걸 넘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 그리고 낙상 위험,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럼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부족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시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씹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자료 보니까 다른 요인들도 꽤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리적인 변화도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긴데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또 교육 수준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혼자 사시는 경우 특히 여성 노인분들이요. 또 경제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에도 역시 여성분들이 더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위험이 크다고 나와요. 아, 환경적인 요인이 크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노인분들 식단 특성을 좀 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밥이나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있잖아요. 고기, 생선, 달걀 같은 거요. 네네. 그 섭취 비율 자체가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남성분들은 한 35%, 여성분들은 21% 정도만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양만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드시는지 또 사회적인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단순히 양만 늘릴 게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아, 어떤 단백질이요? 네.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우리 몸에서 못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야 하거든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한데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을 딱 촉진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류신이요? 네, 자료들에서는 주로 살코기, 생선, 달걀, 우유나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에 이런 양질의 단백질과 류신이 풍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죠. 아주 중요한데 소화 흡수율이나 근육 만드는 효과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특히 그 자료에서 언급된 유청 단백질이라고 있잖아요. 우유에서 뽑아낸 건데 소화도 빠르고 류신 함량도 높아서 근감소증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유청 단백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어르신들은 소화가 부담스럽거나 쉽게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고기 같은 거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뭐 고기나 채소를 아주 잘게 다지거나 아니면 찜이나 삶기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단백질을 미리 좀 분해해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게 만든 그런 저분자 단백질 형태나 아까 말씀드린 유청 단백질 같은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 조리법을 바꾸거나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군요. 근데 양질의 단백질을 소화 잘 되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먹는 시간 같은 것도 영향이 있나요? 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총 얼마를 먹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섭취 타이밍이랑 분배예요. 예를 들어 하루 필요한 양을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꾸준히 나눠서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연구에 따라서는 한 끼에 최소 20g 이상씩 드시는 게 좋다고도 하고요. 아,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근데 아까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를 다시 보면 우리나라 노인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점심 식사 때 단백질 섭취 비율이 유독 낮아요. 점심에요?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점심에도 꼭 단백질을 좀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르신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자료들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첫째는 역시 식단인데요. 매 끼니마다 살코기나 생선, 달걀, 콩류 같은 거 꼭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힘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조리하시고요. 흰살 생선이나 잘 익은 과일 같은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채소랑 과일도 당연히 균형 있게 드셔야 하고요. 간식으로 뭐 견과류나 요거트 아니면 완숙 계란 같은 걸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도 신경 쓰면 좋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만약에 식사 준비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요즘 잘 나오는 간편조리 세트,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고령친화 식품들 이런 걸 활용하시되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단백질 함량은 높고 나트륨은 좀 낮은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보충제, 하이문 같은 제품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간편식이나 보충제도 잘 활용하면 방법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셋째.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단백질 섭취만 늘리는 것보다 꾸준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강화될 수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운동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뭐 삼계탕 같은 고칼로리 보양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영양 과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트륨 섭취는 줄이시고 물 충분히 드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시니어 건강에 단백질은 정말 필수적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게 드시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해결책은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반드시 운동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식단 개선을 기본으로 하되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간편식이나 보충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늘릴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뭐냐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식사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탄수화물 양을 의식적으로 조금만 줄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살코기나 생선, 두부 같은 좋은 단백질이랑 신선한 채소로 채워보는 거죠. 아, 단순히 단백질을 더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식단의 구성을 바꿔보는 거군요. 네, 단순히 단백질을 플러스하는 개념을 넘어서 식사 전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식단 전체의 질을 높이는 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백질 추가를 넘어선 식단 전체의 균형.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